브레이크 한번 비치고. 자, 마지막인데요. 김진태 졌댔습니다. 저번에 선거법 관련해 검찰이 기소할 때 김진태를 기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 이행평가 71.4%라는 문자를 발송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예, 선거법 위반. 근데 선관위는 허위사실로 했는데 검찰이 고의로 보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거를 기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네요. 법원이 아니야 이거 재판해야 돼 하고 재판하라고 결정을 했어요. 법원이. 야, 이건 틀림없이 황교안이 한 겁니다. 김진태가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로 지금 깜짝 놀랄 만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마를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 황교안이 시킨 거다. 아,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두 사람을 언급했어요. 대선 후보로 숨어있는 줄 알아. 여러분들과 방송에서는 김진태를 언급했고요. 타 방송에서는 나경원을 언급했거든요. 아, 나경원은 이번에 같이 여차하면 나경원은 분위기 뜨면 대선 되려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선거 나가는데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경원은 그런 사람이야. 당장 명구스러워서 반기문 모시는 척했지만 나경원은 자기 저주를 잘 알고 있었던 거지. 반기문이 날아가면 여차하면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약간 음모론에 가까운 재미삼아 얘기를 해본 거고요. 김진태 지금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박근혜 탄핵받는데 집회하고 다녀요. 그러는 와중에 지금 김진태 코가 석자가 되게 생겼다. 뭔가 이거 굉장히 쌤통인데 이거. 근데 애초에 이제 검찰이 기소권을 발의를 안 한 것 자체도 그때부터 좀 봐주기 의혹이 좀 있었는데 그야말로 담장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모양이 보이는 거고 지금 아마 김진태 행보에 대해서 당내나 또 같은 검찰에 있던 사람들도 너 나중에 그 솔로 될 때 보자라고 누군가가 벼르고 있었던 참에 이 기회에 칼을 뽑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동안 이게 나팔수 노릇을 하면서 국민들한테는 욕을 먹었을지 모르지만 당내에서 얼마나 지가 지 역할 한다고 큰 소리 치고 댕겼겠어요. 그렇겠죠. 아마 상당히 이권이라든지 당내 어떤 그 권력구도 안에서 지 능력에 넘어가는 짓거리들을 해서 모난 돌이 정막는다고 딱 그 꼴을 준비를 했을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선관위가 어쨌든 검찰이 기소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고법 형사 25부에 춘천시 선관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냈는데 이걸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이 이제 재판을 하겠다라고 해서 검찰한테 기소하라고 이제 한 거죠. 이건 좀 의외예요. 지금. 아니, 근데 그건 있어요. 왜냐면은 선관위가 봐도 너무 선거법 위반이 지나쳤어요. 그렇죠. 뭐냐면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 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를 발송했다고. 그렇죠. 김진태가. 예. 근데 허위사실 유포죠. 그냥 허위사실이 아니고요. 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19대 국회에 개인별 공약 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어. 아예. 그 완전한 허위사실 유포를 한 거잖아요. 굉장히 질적으로 나쁜 거네요. 근데 그 분위기 속에 검찰의 우병우 라인이 꽂혀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친박 정치인으로 탈바꿈했던 김진태를 어떤 용도로든지 살려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향후에 벌어질 어떤 정계 개편이라든지 그 모든 관계에서 김진태만큼은 확실하게 총대에 메고 해줄 놈이 없었는데 이놈을 선거법 중죄로 기소를 해서 날려버리면 실제로요 박근혜 탄핵 집회 반대 집회에 김진태만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보험 관계가 있어. 그래서 워낙에 중재인 놈을 불기소해놓고 보니까 나는 그때 당시에 불기소를 했던 검찰 관계자 조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선관위가 또 그렇게 나오면은 안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딱 봤을 때 야야 요거는 기소 안 하고 재판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은 판단이 내려진 거거든요. 그렇죠. 선관위 업무가 문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기소 안 했을 경우에는 이후에 벌어질 그렇잖아요. 왜 김진태는 기소 안 하고 나는 기소해? 이렇게 이제 따질 수 있잖아요. 다음 선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벌백계 하겠다는 그런 심상이라는 거죠. 선관위가. 그러고도 남는다는 거죠. 이게 명확한 허위사실 유포기 때문에. 뭐 이제 딱 이제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는 거지. 뭐가 있냐면은 정부 주요 기관에 있거나 법원이나 이런 사람들도요. 사회적 분위기 또 정권 교체 시기에 어떤 분위기도 좀 보는 측면.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 보면 심적 주석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뭐 나쁘게만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부산에서 소녀상 같은 거 허락했던 구청장이라든지 각 지자체나 각 그 공무원 조직 안에서도 현재 그 민심 위반이라 그래야 되나 정권하고의 어떤 충성도를 끊어가면서 어떤 독자적인 살 길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가 된 거죠. 사실은 김진태가 춘천을 너무 욕보였어요. 그래서 춘천 시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지금 들끓고 있고요. 서울에까지 올라와서 집회하시잖아요. 그게 선관위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홍준표라는 사람의 스킬로 보면 김진태가
갑자기 생각해왔던 대선 출마 카드를 꺼내면서 대선 출마하는 후보를 탄압한다 이렇게.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한번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진태 씨.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주에 빠지지 않고 얘기해야 될 만한 이슈 메이커 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김진태 의원. 맞아요. 김진태 의원이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는 소식이에요. 네. 지난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 그때 불기소 처분이 됐거든요. 근데 서울고법이 재판을 다시 진행할 것을 선고하면서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 혐의가 뭐냐면 네. 지난 총선 때 지역구 주민들 9만여 명에게 자기가 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평가 결과 강원도 3위를 기록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거운동을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아니었어. 여기 요 단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확인해 본 결과 아니 우리는 의원들 평가 그렇게 내린 적도 없는데 네.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된 거죠. 네. 왜 그랬을까요, 이분? 그러니까 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 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문자도 무단으로 발송했고 그 사실 자체도 허위였던 거죠. 근데 그래서- 당시 검찰이 내렸던 게 더 웃겨요. 보면 문자 메시지를 전달한 보좌진이 허위 인식이 있었다거나 고의로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면서 불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봐주기로 넘겨보려고 네. 했는데 네. 검찰이 그렇게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재판부가 보기에 도저히 이거는 네, 안 돼. 봐줄 만한 네, 사안이 아니다. 안 돼.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들이 불기소했지만 아예 정식 재판으로 내가 재판부에서 그냥 해버리란다라고 네. 지금 선언한 거거든요. 지금 고법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죠. 이게 김진태 의원 있고 염동열 의원도 지금 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네. 그런 상황들인데 뭐 두 이야기들은 네, 이게 왜 그렇게 판단을 했냐면 법원에서 같은 선거에서 그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도 비슷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어요. 네. 이분은 어떤 혐의였냐면 길거리 유세 차량에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 교육혁신지구를 유치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교육혁신지구를 유치해서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반에 뭐 25명이 넘는 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검찰에 이때 기소를 당했어요. 그랬는데 네. 김진태 의원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9만 명한테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안 했던 이 형평성의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니까 네. 이번에 법원에서 그렇게 다시 문제를 삼은 것 같아요. 김진태 의원이 말 그대로 친박 중에 친박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선거 그 총선이 끝나자마자의 상황에서는 그래도 네. 대통령의 힘이 살아 있었던 네. 친박들이 막 우세로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결국은 넘어가 버린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이제 김진태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 뭐 하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 일이 있으니까 김진태 의원이 자기 SNS에 예. 글을 남겼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귀국 선물로 법원의 선거법 기소 결정이 기다리고 있군요. 담당 법관이 좌성향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 설마 했는데 역시납니다. 총선 때 공약 이행률을 부풀렸다는 건데 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품위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통령까지 거론해요. 어쨌든 난생 처음 재판을 받게 됐는데 대통령님이 당하는 것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아, 이분이 예전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당시에도 재판 당시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상대 검사를 향해서 저 검사들이 운동권 출신 좌파라서 그렇다. 뭐 이렇게 항상 자기한테 뭔가 맞아요. 이렇게 공격하는 세력을 다 빨갱이로 몰아가. 타 색깔론으로 항상 몰아가죠. 진짜. 그러니까 이번에 촛불 전국 때 춘천 시민들이 열받아가지고 네. 김진태 의원 매주 주말마다 김진태 의원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그렇게 집회를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잦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농성을 벌이는 시민들 이런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 건가요? 흔하지는 않은데요.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제도인가요 이게? 네. 어쨌든 국민이 항의 표시를 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생각은 없고 그냥 단순하게 국회가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하거나 국회 앞에서 시위하거나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와닿지가 사실. 않겠죠. 와닿지가 네. 않아요. 근데 그리고 서울에서 항의를 해봐야 김진태 네. 나쁜 놈이라고 막 플랜카드를 걸어봐야 네. 네. 그걸 보는 유권자는 김진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이 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가장 뭔 일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한테 계속 소문이 나잖아요. 아주 효과적인 그쵸. 항의 그래서 실제로 방식이네요. 진짜 뭔가 항의가 필요하면은 서울에 와서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지역구에서 항의를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결국은 국회의원의 가장 두려움은 재선되지 못할까봐인 것인데 그렇죠. 그것에 대한 효과를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분 당시에도 근데 네. 그렇게 지역에서도 항의를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지역민들이 또 서울에 와서 촛불 집회 때도 그것 때문에 상경을 하셨었거든요. 그 촛불 집회 하고 네. 있는 시기에도 사우나 가가지고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의원직 상실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 혐의가 너무 확실해가지고 뭐 그런데 그 우리 김광진 의원 보낼까요? 춘천으로? 어떤가 이정현 그 의원님은 제가 볼 때 사퇴 안 하실 것 같아요. 거기 기다렸다가는 뭐 죽도 밥도 안 될 거예요. 네. 춘천 어때요? 순천이 안 되니까 춘천으로. 네, 그러니까 비슷하잖아. 대부분은 순천 얘기하면 고추장 유명한데요. 그렇게 순창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예. 춘천 어때요? 지역구로 별론가요? 정치가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분이 자신감을 잃었어. 틀렸어. 예전에 내가 아니야. 자, 우리 김진태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막말들도 많이 있고 한데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정치인이 돼서 지금 이렇게 태극기 집회의 아이돌 이라고 하는 걸로 살아가는 거야. 네. 본인의 정치적 선택이니까 뭐라고 탓하겠어요. 근데 이분의 전직이 뭐죠? 원래 뭐하다 국회의원 됐죠? 이분 검사 아닌가요? 검사였죠. 그러니까 법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심사하고 또 누군가를 감옥에 엿고라고 하는 것들을 해오신 분인데 지금 아까 트위터에 써진 것처럼 법관이 좌편향 성향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본인도 그런 인식들을 다 담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형을 판결하고 구속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벌여왔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정치인으로 춘천 시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저는 김진태라고 하는 검사에게 구속되고 뭐 감옥 가고 했던 사람들이 구형받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일까? 네. 과연 내가 공정한 법의 집행을 통해서 법 앞에 평등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느껴질까? 아니면 잘못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